앞서 보신 대로 국내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밀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가운데 아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지속되면서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 적자도 석 달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선방했던 기업 실적도 크게 악화하면서 어닝 쇼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달도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석 달 연속 무역 적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달 20일까지 봤을 때 수출액은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48억 2,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무려 11배, 10배 이상 넘게 늘어난 건데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이미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취약합니까? 네,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위기에 더 취약한데요. 이달 원유 수입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84%, 가스 수입액은 60%, 석탄은 무려 321% 늘었습니다. 네. 이 밖에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입액도 각각 32%, 40% 증가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IPEF가 어제 공식 출범했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부담 요인도 공존합니다. 네. 원자재 확보 관련해서 이중 간에 좀 많이 갈등이 치열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나 중간재를 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생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많은 부담을 또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IT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여기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수출 효자 산업조차 물류비와 생산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3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영상가전 사업의 경우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생활가전 사업의 영업이익이 20% 감소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2분기 때는 예상보다 좀 세트 업체들, 완제품 업체들 중심으로는 이익이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선 쪽에서 어떤 수출이나 생산은 크게 증가하기 쉽지 않다 보고 있고요. 중국 일부 지역의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당장 생산에 차질은 없다는 설명이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과 원재료 부담에 따른 실적 악화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파도의 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